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말을 저희 시모를 통해 실감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욕심을 너무 부리다가 저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까지 하셨거든요. 저는 그 황당했던 일에 대해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같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진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속초에서 물곰탕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거기서 같이 일손을 도우셨거든요. 저희 엄만 식당 일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셔서 할머니가 엄청 예뻐하셨어요. 오히려 손주인 저랑 남동생보다 저희 엄마를 더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애미야, 이거 한번 입어봐라. 내가 너 주려고 틈틈이 떠본 건데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어머, 지난번부터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뜨개질 하시더니 어머님 옷이 아니라 제 옷을 뜨시는 거였어요? 어머님, 저 이거 맞든 안 맞든 맨날 입고 다닐 거예요. 우리 식당에 오늘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어머님이 떠주신 거라고 자랑해야겠어요. 저희 할머니는 틈틈이 뜨개질을 해서 엄마한테 옷도 만들어주시고 엄마가 식당 일을 돕느라 손이 거칠어지실까봐 엄마 손에 직접 로션도 발라주셨답니다. 거의 고부관계가 아니라 엄마와 딸 같은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도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니까 점점 체력이 줄어들고 몸도 안 좋아지시더군요. 게다가 지병도 있으시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 할머니한테 이제 일하지 마시라고 말리셨어요. 어머니, 이제 식당은 이 사람한테 맡기고 좀 쉬세요. 식당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닌데 도대체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세요? 아유, 난 평생 일했던 사람이라 집에 있으면 오히려 좀이 쑤셔서 못 살아. 그리고 내가 식당에 안 나가면 애미가 더 힘들 텐데 내가 나가서 잡일이라도 좀 도와야 되지 않겠어? 가족들 모두가 걱정하는데도 일을 하겠다고 계속 우기시던 할머니는 결국 제가 중학교 때 갑자기 쓰러지시고 말았어요. 그렇게 며칠간 의식불명으로 누워 계시다 결국엔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누구보다도 제일 슬퍼했던 게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어머님, 저 어머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어머님한테 더 잘할 테니까 제발 돌아와 주세요. 네? 제발요. 그렇게 슬픔 속에 장례식을 치르고 그 후에는 저희 엄마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엄만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런지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항상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전 그런 엄마를 응원해주고 싶어서 학교 끝나고 남동생과 같이 엄마네 식당에 자주 찾아갔답니다. 엄마, 오늘은 나랑 인철이랑 설거지 담당할 테니까 믿고 맡겨줘요. 우리 딴 거 못해도 설거지만큼은 잘하는 거 아시죠? 그래요, 엄마. 내가 오늘 엄마 일 도와주려고 누나한테서 설거지 꼼꼼하게 하는 법도 배우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엄마네 식당에서 일손을 돕다 보니 엄마가 그동안 식당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점점 알게 됐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를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손님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어요. 특히 술 취한 손님 중에서 그렇게 진상 손님이 많았거든요. 아줌마, 술이 비었으면 알아서 딱딱 가져와서 채워놔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고로 술은 끊기지 않고 마셔줘야 되는데 아줌마 때문에 흐름이 끊기잖아. 손님, 제가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소주로 드리면 될까요? 게다가 엄마네 식당에선 기본 반찬을 횟수 제한 없이 리필해 주는데 어떤 손님이 유난히 리필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드시는 분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반찬을 몰래 반찬통에 싸가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희 엄마가 반찬 싸가시면 안 된다고 정중하게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참나?
아, 이까지 반찬 좀 싸가면 어때서 그래요? 어차피 손님 상에 나간다고 잔뜩 만들어 놓을 텐데 내가 조금 싸간다고 해서 손해 보는 거 아니잖아요. 아유, 진짜 동네 장사 더럽게 못하네. 또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한 아저씨 손님들끼리 카운터 앞에서 서로 돈 못 내겠다고 난리를 친 적도 있었답니다. 야, 지난번에 내가 샀으니까 이번엔 네가 사야지. 넌 사내 놈이 맨날 얻어먹을 줄만 아냐? 아니,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돈을 내. 난 당연히 만수 네가 사는 건 줄 알고 실컷 먹었지. 아, 내가 돈 내야 되는 건 줄 알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냐? 뭐야? 이게 진짜 보자 보자니까 끝까지 나한테 빈대 붙겠다 이거야? 야, 나 돈 절대 못 내니까 배째. 정 돈이 없으면 네가 여기서 설거지를 하든 청소일을 하든 몸으로라도 떼어서 갚으라고. 안에 다른 손님들도 많고 바쁜 상황에서 아저씨 손님 둘이서 그렇게 계속 싸우니까 저희 엄마가 엄청 난감해 하시더군요. 저기요, 손님. 아, 지금 다른 손님분들도 많이 계시고 계산 기다리시는 분도 있으니까 일단 둘 중에 한 분이 먼저 계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계산은 개뿔. 난 못 내니까 이놈 보고 내라고 하슈. 야, 나 돈 없다고 했잖아. 저기요, 사장님. 저 말고 얘한테 받으세요. 전 지금 수중에 가진 돈 한 푼도 없습니다. 하도 그렇게 실랑이를 해대는 통에 얼마나 골치가 아팠는지 몰라요. 결국 저희 엄만 한참 동안 시간을 낭비한 후에야 겨우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진상 손님들을 보면서 나중에 나이 들면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식을 위해 힘써주시는 저희 부모님 덕에 저와 남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 해보는 직장 생활이라 어려운 게 많았는데 그때 저한테 많이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보다 한 살 많은 남자 입사 동기였어요. 같은 시기에 입사를 했다 보니까 서로 공감대가 많이 생겨서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야근할 때도 같이 하고 저녁도 회사 앞에서 같이 먹곤 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몰라요. 혜은 씨, 이거 내가 업무 관련해서 찾은 자료거든요. 지난번에 회의 자료 만들 때 썼던 건데 혜은 씨도 나중에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봐요. 어차피 같은 업무 하는데 이런 자료는 서로 공유하면 좋잖아요. 어머, 아, 저 이 자료 진짜 필요했었는데. 진짜 고마워요, 수균 씨. 내가 진짜 수균 씨 없었으면 회사 생활 이렇게 빨리 적응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한 명이 일이 좀 더 많으면 나머지 한 명이 나눠서 같이 하고 퇴근하고도 업무적으로 연락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사람들이 둘이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냐면서 잘해보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는데 그렇게 친하게 지낸 지 3년 정도 되었을 땐 진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좀 넘게 연애를 한 후 결혼 약속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예비 시숙도 성격이 참 좋고 예비 시아버지도 참 인자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보다 먼저 결혼한 예비 형님이 저를 무척이나 반겨주셨답니다. 어머, 반가워요. 이름이 박혜은이라고 했죠? 우리 같은 며느리끼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봐요. 내가 형님이라고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친한 언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 우리 도련님이 결혼하면 꼭 동서될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 후 저희 집에도 결혼 허락을 받았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남편의 자상하고 살가운 성격을 참 좋아했는데 남편은 결혼 후에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도 똑같이 살갑게 굴더라고요. 자주 저희 엄마 식당에 가서 일을 도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 엄마가 남편을 어찌나 예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아유, 자네 아무리 장모가 좋아도 그렇지 식당 일 도와주러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닌가? 오늘은 많이 안 도와줘도 되니까 밥이나 실컷 먹고 가게.
우리 집이 물곰탕도 맛있지만 가자미 조림이랑 새우튀김도 진짜 맛있게 하거든. 어머님이 만드신 건데 뭔들 안 맛있겠어요. 저 그럼 오늘 밥 맛있게 먹고 두 배로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게다가 저희 아빠가 바다 낚시 가는 걸 좋아하셨는데 멀미도 심한 사람이 굳이 거길 따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엔 낚시는커녕 오바이트만 잔뜩 하고 왔나 봐요. 같이 갔던 제 남동생이 그걸 저한테 얘기해 주면서 엄청 웃더라고요. 누나, 내가 진짜 매형 때문에 웃겨 죽는 줄 알았다니까. 출발할 땐 배멀미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섭다면서 막상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나랑 우리 아버지한테 매달리는 거 있지? 우리 매형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귀여운 면도 있더라고. 그러자 저희 아빠가 껄껄 웃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사이가 배멀미를 너무 우습게 봤나 봐. 그나저나 자네 좀 괜찮은가? 배멀미 한번 심하게 겪어보니까 다음엔 바다 낚시 안 따라가고 싶어지지? 아닙니다. 저 다음번에 멀미약 먹고 다시 따라갈 거예요. 오늘 제 이 연약한 모습은 잊어주십시오. 남편이 이렇게 저희 친정 식구들과 잘 지내는 것처럼 저도 시댁 식구들과 잘 지냈습니다. 특히 시모와 많이 붙어 다녔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모가 저한테 이러셨거든요. 둘째야, 난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 말고 며느리랑 친구처럼 지내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 어차피 가족인데 굳이 자존심 내세워가면서 떽떽거릴 필요 없지 않니?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나랑 쇼핑도 자주 가고 놀러도 많이 다니자꾸나. 엄마랑 딸처럼 그렇게 자주 붙어 다니면 좋지 않니? 전 저와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다는 시모의 말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시모와 같이 시댁 근처에서 열리는 오일장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먹음직스러운 먹거리가 진짜 많더라고요. 우와, 어머님, 우리 닭강정 사갈까요? 간 만든 닭강정이라 그런지 냄새가 완전 죽이는데요. 그럴까? 그럼 우리 닭강정도 사고 저기 있는 족발도 좀 사가자. 아참, 너 혹시 닭발도 좋아하니? 여기서 파는 닭발도 진짜 매콤하고 맛있거든. 그렇게 먹을 걸 이것저것 잔뜩 사들고 시댁에 갔는데 다 펼쳐놓고 다 같이 먹으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시모가 요즘 젊은 애들관 예쁜 카페에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시모를 모시고 바닷가 앞에 있는 카페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이것저것 시켜서 정말 맛있게 먹었답니다. 세상에, 나 젊었을 땐 그냥 커피에 프림이랑 설탕 넣어서 타 먹었지. 이렇게 고급스럽고 예쁜 커피를 먹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요즘에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커피 하나도 이렇게 예쁘고 색다르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데 원래 음식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먹는 거래요. 전 시모랑 그렇게 둘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시모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엄마와 딸 같은 고부관계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모도 시모지만 형님 때문에도 참 행복했습니다. 형님이 저한테 진짜 잘해주셨거든요. 한 번은 제 생일이었는데 형님이 생일 선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를 사주신 거예요. 어머, 형님, 저 이 향수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거? 지난번에 동서가 향수 뿌리고 왔길래 내가 그 향을 기억해 놓고 있었거든. 그래도 내 기억이 맞아서 다행이네. 나 아무래도 개코인가 봐. 저는 세심하게 저에 대한 걸 기억하고 챙겨주시는 형님이 너무 고마워 더 친하게 지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또 형님이랑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형님이 무슨 쇼핑백 하나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동서, 이거 내가 딱 한 번 입어본 옷인데 반품하려다가 동서가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 진짜 예쁜 옷이라 내가 입으려고 샀는데 최근에 내가 살이 쪄서 그런가 나한테는 안 맞더라고. 어머, 이거 되게 비싼 옷 아니에요? 딱 봐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동서 옷 입는 스타일이 나랑 비슷하길래 동서 주면 좋을 것 같아서. 형님, 진짜 감동이에요. 제가 쓰는 향수도 기억해 놨다가 맞추시고 이젠 제 옷 취향까지 다 파악하신 거예요? 같이 밥 먹을 때도 맨날 제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러 가자고 하시고 형님은 진짜 천사예요, 천사. 제가 진짜 형님 만난 건 행운이라니까요. 그러다가 하루는 또 형님이 주말에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하필 그때 시모와 선약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곤란했어요. 형님, 저 그날 어머님이 신발 하나 사달라고 하셔서 같이 백화점 가기로 했거든요. 그럼 차라리 형님도 같이 가실래요? 셋이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형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동서, 미안한데 난 그날 같이 안 갈래. 그냥 동서 혼자 갔다 오고 우리끼리 밥 먹는 건 나중에 하자. 그나저나 동서,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 어머님 꼭 조심해. 어머님이랑 너무 붙어 다니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네? 왜요? 저희 어머님이 뭐가 어때서요? 동서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절대로 어머님이랑 돈거래 같은 거 하지 말고 해달라는 거 절대 다 해드리지 마. 그러다가 동서 진짜 큰 코 다쳐. 내가 동서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명심해. 알았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형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모를 그냥 며느리와 쇼핑하길 좋아하는 활달한 성격의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왜 형님이 그런 말을 했는지 점점 알겠더라고요. 처음엔 시모가 신발이며 옷이며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 하나씩 다 사드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빈도가 점점 잦아지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전화를 해선 뜬금없이 뭘 사달라고 하실 때가 많았어요. 예,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기로 했거든.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요즘에 자외선이 좀 강하지 않니? 자외선 쐬면 얼굴에 기미도 생기고 안 좋은데 자외선 차단 좀 하게 선글라스랑 모자 좀 사줘라. 내가 이미 받은 거 있으니까 넌 그냥 돈만 입금해주면 돼. 그런데 세상에 시모가 사달라고 한 선글라스와 모자가 가격대가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나중에 사드리겠다고 했더니 저한테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 카드 할부로 긁으면 되지. 왜 못 사준다는 거야? 넌 직장 다니는 애가 그 정도 카드 한도도 없니?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시모는 자꾸만 저한테 부담스러운 가격대의 물건을 사달라고 하시더군요. 예, 나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돌침대가 그렇게 좋다더라. 따로 전기장판 같은 거 안 깔아도 돌침대 자체에서 따뜻하게 할 수 있어서 허리를 뜨끈하게 지질 수가 있대. 내가 알아보니까 한 300만 원이면 사는 것 같던데 네가 사주면 딱 좋겠구나. 네? 300만 원이요? 아휴, 금액이 너무 커서 저 혼자는 결정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이랑 상의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뭐? 아니 그냥 네가 사주면 되지. 뭐하러 우리 아들이랑 상의를 해? 하지만 전 결국 전화를 끊고 그날 남편과 상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엄청 어이없어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아휴, 우리 어머니도 참.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300만 원이나 하는 걸 갑자기 사달라고 하시면 어떡해. 여보, 우리 어머니가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드릴 필요 없어.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애가 태어나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되지 않겠어? 결국 시모가 얘기한 돌침대는 사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자 몇 날 며칠 저한테 치사하다고 들들 볶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저녁 먹을 시간이 다가오니까 시모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해, 이제 곧 저녁 먹어야 되는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나가서 장 좀 봐올 테니까 네 카드 좀 줘보려무나. 어차피 넌 만삭이라 움직이기 힘들 테니 내가 후딱 다녀오마. 그날 남편과 시아버진 외출 중이셨고 저와 시모만 집에 있었는데 시모 말대로 저는 만삭이라 따라가기 힘들어서 그냥 카드만 드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조금 있으니까 제 휴대폰으로 카드 결제 문자가 계속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만 원, 15만 원, 17만 원 이런 식으로 자꾸 날라오더라고요. 도대체 뭘 사길래 이렇게 결제를 자주 하시나 싶어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엔 자그마치 42만 원이 찍히더군요. 세상에 잠깐 사이에 카드로 총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긁어버린 거죠. 알고 보니까 시모가 백화점에 가선 제 카드로 마음대로 쇼핑을 하고 백화점 밑에 있는 마트에 가선 42만 원치 장을 본 거였어요. 오늘 저녁 먹을 거 장 본다면서 일주일치 넘는 식량을 다 사온 거죠. 제가 너무 황당해서 시모한테 따졌더니 시모가 오히려 당당하게 이러시더군요. 아니, 나한테 카드를 줬으면 내가 어떻게 쓰든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뭐 쓸데없는 거 산 것도 아니고 다 필요해서 산 건데 왜?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며느리 카드를 가져가서 하루에 100만 원도 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쓰실 거면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마침 집에 들어온 저희 남편과 시부도 놀라서 엄청 화를 내더군요.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예전엔 제 카드 가져가서 그렇게 하시더니 이젠 이 사람한테도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힘들게 직장 생활해서 돈 버는 거예요. 자식 돈이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라고요. 아휴,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우리 며느리 앞에서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한 번만 더 그딴 짓 했다가 내가 가만히 안 둬. 알았어? 저는 그날 너무 황당해서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한숨을 쉬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휴, 동서도 당했구나? 나도 그거 한번 당해봐서 잘 알거든. 그나저나 아버님이랑 서방님 없을 때 동서한테 카드 달러 가신 거 보니까 처음부터 노리신 거네. 동서가 잘 모르니까 홀라당 카드 줄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그때 얘기하신 거야. 알고 보니까 시모가 젊었을 때부터 돈 욕심도 많고 사고를 많이 쳤다고 하더군요. 맨날 시아버지가 벌어온 돈을 탕진하기 바쁘고 돈도 한번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그런 시모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시모가 뭘 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 해주는데 저는 그걸 잘 모르니까 일부러 저한테만 그러는 거였어요. 그 후 저는 아들을 낳고 육아휴직 후에 다시 회사에 복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자꾸 시모가 남편이랑 시아버지 몰래 저한테 이것저것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회사에서 회의를 끝내고 나왔는데 시모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엄청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일인가 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저한테 다짜고짜 짜증을 내시더군요. 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내가 너한테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 줄 알아? 어머님, 저 회의 중이라서 전화 못 받았어요. 근데 뭐 급한 일 있으세요? 아니, 내가 요즘에 살이 좀 찐 것 같아서 다이어트 한약이나 처방 받으려고 방금 한의원에 상담 받으러 왔거든. 근데 한 달에 50만 원이면 처방 받아서 먹을 수 있다더라. 나 살 좀 빼야겠으니까 네가 나한테 그 돈 좀 보내줘라. 네? 다이어트 한약이요? 아휴, 어머님, 어차피 시간도 많으신데 한약 드시지 마시고 그냥 운동을 하세요. 뭐하러 매달 50만 원씩 쓰면서 한약으로 살을 빼세요.
운동은 뭐 그냥 하니? 아이, 그것도 다 돈이 있어야지. 운동하는데 돈이 왜 필요해요? 그냥 적당히 드시고 동네 산책이라도 하시면 되잖아요. 아무튼 저 바쁘니까 이만 끊으세요. 그런데 며칠 후 시모가 저한테 또 전화를 해서는 황당한 얘기를 하시더군요. 예, 너 나보고 운동해서 살 빼라고 했지? 요즘 젊은 애들은 헬스장에서 개인 PT 받으면서 살 뺀다길래 나도 한번 상담 받으러 와봤다. 180만 원짜리 끊으면 운동도 가르쳐 주고 식단 관리도 시켜준다는데 괜찮은 것 같지 않니? 내가 여기 헬스장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까 네가 그것 좀 입금해 줘라. 네? 180만 원이요? 아유, 저 그거 못 해드려요. 저희도 지금 애 키우고 저축하고 하려면 생활비가 빠듯하다고요. 사실 저희 남편이 저와 결혼하고 나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제가 회사에 있을 땐 남편이랑 떨어져 있다는 걸 아니까 일부러 시모가 그 시간대에만 전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시모한테 전화해서 엄청 난리를 쳤나 봐요. 시모가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해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둘째 너 원래 그렇게 입이 가벼운 애였니? 우리끼리 한 얘긴 그냥 우리만의 비밀로 간직해야지. 왜 우리 아들한테 그걸 홀라당 말해버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나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화를 내는 줄 알아? 어머님, 그렇게 화낼 일을 만들지 마셨어야죠. 저 진짜 어머님이 저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실 때마다 얼마나 숨이 턱턱 막히는 줄 아세요? 저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어머님이랑 가까이 못 지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실 거면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날 시모와 전화로 대판 싸운 후 전 시모랑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날 아니면 시댁에 가지도 않고 평소에 연락도 잘 하지 않았어요.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웬일로 시모가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엄청 상냥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둘째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니? 네가 나한테 섭섭한 게 있다면 내가 반성하고 고치도록 하마. 난 너랑 친구처럼 친한 고부관계가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남처럼 지내니까 너무 아쉬워서 그래. 내가 너한테 정식으로 사과할 테니까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 어? 솔직히 가족 간에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어요. 저도 시모가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진짜 저와 화해하고 싶으신가 보다 해서 밥을 한 끼 사드리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뭐 드시고 싶냐고 여쭤보니까 대게를 드시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대게집 앞에서 시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주말인데도 출근을 해서 저희 아들은 친정에 맡기고 저 혼자 나갔어요. 그런데 대게집 앞에서 기다리던 중 저 멀리서 시모가 걸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어머님,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혼자 올 줄 알았던 시모가 줄줄이 소세지처럼 뒤에 사람들을 달고 오신 겁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자그마치 7명이나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 시모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혼자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아, 내 친구들이랑 친한 언니들이야. 인사해라. 그러자 같이 오신 시모의 지인분들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러시더군요. 어머, 이 집 며느리 결혼식 때 보고 처음 보네. 아이고, 역시 젊음이 좋긴 좋은가 보다. 피부도 탱탱하고 어쩜 이렇게 예뻐. 아니, 숙자 얘가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오늘 며느리가 한턱 쏠 거니까 같이 가자던데. 그나저나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에휴, 걱정하지 말어. 대게가 얼마나 비싼지 우리도 아는데
염치 없이 얻어먹을 수는 없지. 우리 그냥 맘만 보고 갈 거니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그렇게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대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불편하더군요. 전 시모와 둘이서 진지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끌고 오실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모의 지인분들은 맛만 보고 가신다고 하시더니 신나서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시더군요.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 추가해요. 맥주도요? 오늘 같은 날은 아주 술독에 빠지도록 마셔야지.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이 나이 먹어보니까 남편 없인 살아도 술 없이 못 살겠더라고. 그나저나 역시 비싼 음식이라 그런가 대게가 맛있긴 맛있네. 사장님, 여기 대게 한 마리 더 주세요. 대게가 얼마나 비싼지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시모의 지인분들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계속 음식을 시켜대니까 제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저는 시모랑 둘이 먹는 줄 알고 큰맘 먹고 여기로 모신 건데 8명이서 아주 제 피를 쫙쫙 빨아먹으려고 작정하신 것 같았어요. 마치 대게를 처음 먹어본 사람들처럼 개걸스럽게 드시는데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시모가 저는 그냥 목석처럼 가만히 앉혀두고 지인들과만 계속 수다를 떠시는 거예요. 아니 글쎄 이번에 우리 옆집 사는 여잔 아들이 해외여행을 보내줬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지 아버지 차도 바꿔줬대. 역시 자식이 돈을 잘 벌어야 말년에 그 덕을 본다니까. 그럼 그래서 자식 농사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 그나저나 난 자식 농사 폭삭 망했어. 세상에 우리 딸은 나이가 벌써 40인데 결혼도 안 하고 지 엄마 용돈도 안 주는 거 있지? 남들은 이맘때쯤 자식들한테 용돈도 받고 편하게 사는데 난 아직까지 우리 딸 밥 챙겨주고 있잖아. 아유, 너만 그렇냐? 나도 그렇다. 우리 아들도 맨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술 먹을 줄만 알지. 색시감은 도대체 언제 데려오려나 몰라. 아유, 안 그래도 자식들 때문에 속 답답한데 술이나 더 마셔야지. 아이, 사장님, 술 좀 빨리빨리 갖다 줘요. 갖다 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가져와요. 그 와중에 시모는 제가 말을 시켜도 지인들과 계속 수다 떠느라 바쁘고 전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화해하고 싶다는 건 핑계였고 그냥 제 카드가 필요해서 만나자고 했었던 건가 보더라고요. 그래도 어른들 앞이니 거의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결국엔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시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저 잠깐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지인분들과 대화 나누고 계세요. 그렇게 말하고선 가방을 들고 몰래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카운터에 가서 여태까지 먹은 금액이 얼마나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세상에 14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140만 원이요? 아니 무슨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아유, 대게도 많이 시키시고 추가 메뉴에 술값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 나오네요. 세상에 대게가 비싼 걸 알면서도 절 이렇게까지 벗겨 먹으려고 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군요. 솔직히 한 달 생활비를 생각하면 부담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구로 나눠보니까 15만 5천 원이 나오길래 정확히 그 금액만 내고 나왔습니다. 정확히 n분의 1로 나눈 거였죠. 사장님, 저희 더치페이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제 것만 계산할게요. 남은 금액은 저분들한테 받으시면 되고요. 저기 화장 진하게 하고 메기같이 생기신 분 있죠? 그분한테 영수증 주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그 대게집을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나와서 집까지 가는데 너무 화가 나서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 며느리한테 화해하자는 말로 꼬셔서 불러내놓고선 그렇게 큰 금액을 부담시키려고 했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씩씩거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해, 너 화장실 간다면서 대체 어딜 간 거야? 카운터에 물어보니까 네 것만 계산하고 나가버렸다며? 이게 시애미를 엿먹이는 것도 아니고 내 지인들까지 다 있는 데서 거짓말까지 하고 홀랑 도망가? 너 빨리 여기로 돌아와서 계산하지 못해? 어머님, 지금 사람 엿먹인 게 누군데 그러세요? 어머님이야말로 저랑 화해하고 싶다고 불러내선 저 뒤통수 치신 거잖아요. 저는요,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저랑 화해하고 싶으시다길래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먹고 싶다고 하신 대게도 사드리려고 한 거라고요. 근데 어머님은 저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돈 나오는 기계예요? 제가 사람이 아니라 ATM 기계인 줄 아시냐고요? 참나? 아이 며느리가 돼서 시애미 기 좀 한번 살려줄 수 있는 거지 왜 그래? 네가 그렇게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내가 지금 얼마나 쪽팔린 상황인 줄 알아? 내가 오늘 우리 며느리가 쏘는 거라고 큰 소리 떵떵 치고 왔는데 갑자기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려서 얼마나 창피한 줄 아냐고. 저 속이셨으니까 거짓말쟁이 맞으시잖아요. 어머님은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140만 원이나 되는 밥값을 내드려야 되는 건데요? 전 그래도 딱 9명으로 나눠서 제가 먹은 만큼은 돈 내고 왔으니까 어머님도 지인분들이랑 더치페 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이것 가지고 더 따지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한 남편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엄청 화가 나서 시모한테 전화해 한바탕 하더군요. 어머니,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리실 거예요? 여태까지 살면서 아버지가 버신 돈 다 갖다 쓰시고 저랑 형한테도 맨날 피해만 주고 사셨으면서 도대체 언제 사람답게 사실 거냐고요? 세상에 며느리를 좋은 말로 꼬셔서 불러다가 그 큰 돈을 결제시키려고 했다는 게 말이나 돼요? 저 진짜 이 사람한테 쪽팔려 죽겠으니까 제발 그런 행동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어른이면 어른답게 사시라고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자기랑 결혼해서 이런 일을 겪게 했다면서요. 하지만 그게 어디 남편 잘못인가요? 가족들이 전부 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시모 잘못이죠. 그런데 다음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미야, 내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아들한테 다 들었다. 내가 마누라 간술 잘못하는 바람에 애미 너한테 이런 일이나 겪게 하고 정말 미안하구나. 아휴, 그나저나 그놈의 여편네는 뭘 믿고 거기 가서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어제 나한테 전화해선 대신 결제해달라고 울고불고 하더라. 세상에 같이 간 여편네들도 참 한심하지. 그 비싼 걸 같이 먹어놓고 돈 한 푼 못 내겠다고 했다지 뭐니. 어쩔 수 없이 내가 결제해주긴 했다만 그 대신에 앞으로 며느리들이랑 따로 만날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는 네 시애미 만나지 말고 뭐 해달라고 해도 절대 해주지 마라. 알겠니? 정말 웃겼던 게 남의 며느리가 쏜다고 해서 돈 생각 안 하고 실컷 먹었던 시모의 지인들이 결국 돈을 한 푼도 안 보태줬다고 하더군요. 사람은 참 끼리끼리라더니 시모 주변 사람들도 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들만 있었나 봐요. 그렇다고 외상을 할 수는 없으니 시아버지가 대신 결제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일로 인해서 시모는 시아버지한테 엄청 혼나셨나 보더군요. 하지만 전 그러든지 말든지 그 이후로 시모랑 아예 안 보고 지냈습니다. 시모가 만나자고 연락해도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아예 안 만났어요. 형님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시아버지가 형님한테도 절대 시모와 만나지 말라고 하셨다더군요. 그래서 저희 둘 다 몇 달간 시모랑 그냥 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퇴근하고 집에서 애를 보고 있었는데 오밤중에 시모가 말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저와 남편 앞에서 펑펑 울면서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내가 네 시아버지 때문에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다. 내가 뭐 그리 큰 잘못을 했다고 집에서 쫓아낼 수가 있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왜 쫓아내셨는데요? 아니,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요즘에 너랑 큰애가 날 계속 안 만나줬잖니. 그래서 나 혼자라도 돈 벌어서 써야겠다 싶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한번 해봤거든. 거기다가 돈 넣으면 넣은 만큼 더 벌 수 있다길래 대출까지 받아서 3천만 원을 넣었는데 세상에 하루아침에 그 사무실이 사라져 버린 거야. 나랑 연락하던 담당자도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사무실도 거짓말처럼 없어져 버리니까 그제서야 내 돈 3천만 원이 허공에 날아갔다는 걸 알겠더라고. 뭐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그거 다단계 같은 거 아니에요? 아유, 몰라. 돈 들고 나른 거 보니까 타단계가 맞나 보지. 그나저나 내가 3천만 원이나 사기당한 거 네 시아버지가 알게 되는 바람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 몽둥이까지 들고 날 아주 죽사발을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아니? 나보고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집 밖으로 내쫓았는데 갈 데가 없어서 너희 집으로 왔다. 그러니까 나 당분간 너희 집에서 좀 지내자. 세상에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고 돈 욕심이 지나쳤던 시모가 결국엔 다단계 사기를 당해 3천만 원이란 큰 돈을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남편이랑 잠깐 상의를 해본 후 그냥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고맙다면서 제 손을 잡고 이러시더군요. 역시 둘째 너밖에 없구나. 너라면 내가 힘들 때 받아줄 줄 알았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시모의 착각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시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거든요. 사실 그날의 시간이 늦어서 시모를 저희 집에서 주무시라고 하긴 했지만 남편이 시모 몰래 시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저희 집에 계시다고 다 일러 바쳤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셔선 시모를 질질 끌고 나가시는데 그 모습이 마치 조선시대 포졸이 죄인을 끌고 가는 모습처럼 보이더군요. 야, 이 여편네야. 내가 우리 며느리들한테 피해 주지 말라고 했지? 타단계 빠져가지고선 큰 돈 날린 주제. 어딜 또 우리 둘째 며느리한테 와서 신세를 지고 있어? 당신 같은 여편엔 아주 혼쭐이 나봐야 되니까 당장 따라와. 그놈의 썩어 빠진 정신머리 정상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내가 아주 탈탈 털어줄 테니까 당장 나오라고. 여보, 이것 좀 놔.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러지 좀 마. 그렇게 시아버지한테 쫓겨났던 시모는 다시 시아버지 손에 이끌려 시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시모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시나요? 시아버지가 사기당한 3천만 원을 어떻게든 메꿔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으셔서 결국엔 건물 청소 일을 하게 되었어요. 시모 나이가 65세도 넘었는데 늦은 나이에 힘든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평생 돈도 한번 제대로 안 벌어본 분이 청소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자꾸 저와 형님이 시댁에 갈 때마다 불쌍한 표정으로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아휴, 남들은 이 나이에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서 편하게 산다는데 난 도대체 이게 무슨 신세니? 내가 사기 당하고 싶어서 사기 당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고.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시아버지가 또 무섭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이놈의 여편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당신도 자식들한테 용돈 받고 편하게 살고 싶었으면 진작에 제대로 살았어야지. 맨날 벌어놓은 돈 까먹을 줄만 알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번 돈 우습게 아는 사람이 어디서 용돈 타령이야? 당신 한 번만 더 우리 며느리들 앞에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했다간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았어? 시모는 시아버지가 무서웠는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자꾸 시모가 저와 형님한테 한 번씩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예, 나 오랜만에 조개구이가 먹고 싶은데 같이 먹으러 가면 어떠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나랑 한번 먹으러 갔다 오자. 저 이번 주말에 시간 안 돼요, 어머님. 저 그날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거든요.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시간 되는 거지? 아니요. 저 다음 주에도 시간 안 되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안 되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저 스케줄 이미 꽉 차 있어요. 뭐라고? 아니 무슨 약속이 그렇게 많어? 네 형님도 내가 물어보니까 맨날 약속 있다고 안 된다고 하던데 너희 설마 둘이서 짜고 이러는 거니? 그런 거 아닌데요? 그리고 제가 무서워서 어머님이랑 어떻게 밥을 먹으러 가요? 어머님과 밥 먹으러 갔다가 저희 집안 거덜날 수도 있잖아요. 아우, 전 손이 떨려서 어머님하고 도저히 같이 밥 못 먹겠네요. 그 이후에도 시모는 계속 집안에서 외톨이 같은 신세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남편이랑 시숙도 시모의 성격을 이번에 확실히 고쳐야겠다면서 냉정하게 대했거든요. 그런데 시모한텐 그렇게 냉정한 저희 남편이 저희 친정 식구들한텐 여전히 잘하더군요. 시모하곤 외식도 한 번 안 하지만 저희 부모님하곤 자주 만나서 외식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같이 외식할 때마다 남편과 저희 아빠가 서로 내겠다고 얼마나 티격태격하는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낸다는데 왜 그러세요? 원래 이런 건 사이가 내는 겁니다. 아유, 자네가 뭘 잘못 알아도 단단히 잘못 알고 있네. 원래 밥값은 윗사람이 내는 거야. 오늘은 무조건 내가 낼 거니까 자넨 좀 가만히 있게. 아버님이야말로 얼른 지갑 도로 집어넣으세요. 오늘은 제가 내는 날이라니까요. 저희 엄마도 그 모습이 웃기다면서 피식 웃으시더군요. 얼마 전엔 제 남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선물로 건조기도 사주고 축의금도 두둑이 냈습니다. 그때 남동생이 저희 남편한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매영, 무슨 축의금을 그렇게 많이 내셨어요? 선물로 건조기 사주신 걸로도 충분한데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무리는 무슨. 가족끼리 그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처남은 그냥 앞으로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해. 알았지? 남편은 저희 가족들이 심오와는 다르게 가족을 돈으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뭐라도 더 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 친정에 이렇게 잘하니까 시모가 또 그걸 은근슬쩍 질투하는 거예요. 자꾸 저와 남편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면서 안쓰러운 척을 하고 본인한테도 똑같이 해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절 따로 불러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애미야, 네 시애미가 아무리 불쌍하게 굴어도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저거 다 악어의 눈물이니까 속아주면 안 돼. 안쓰러워 보인다고 또 받아줬다간 지금 하고 있는 청소일도 그만두고 또 예전처럼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 약해지지 말고 네 시애미 제대로 정신 차릴 때까지 지금처럼만 해라. 알겠니? 그 후 저는 계속 시모와 따로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하며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지금의 생활이 너무 서럽고 외로운지 맨날 저와 형님의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시댁 여자들의 계급을 군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시모가 이병, 제가 일병, 그리고 형님이 상병이에요. 아마 시모가 개과천선해서 시아버지가 그걸 인정하시고 저도 마음속으로 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전까진 계속 이렇게 지낼 것 같네요. 전 요즘 드는 생각이 저희 시댁 식구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겨우 몇 년 동안 겪은 게 이만큼인데 저희 시댁 식구들은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을 겪었겠어요? 평생 가족들이 힘들게 해놓고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니 가족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저렇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나이만 먹었다고 다 어른은 아니라고 하는 건가 봅니다. 저는 제발 저희 시모가 어른다운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시모 빼곤 저희 시댁 식구들끼리 전부 사이가 좋기 때문에 시모만 바뀐다면 가족들 간의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언젠간 제발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며 전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